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멀쩡한 좋은 집에 살면서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집안에 잔뜩 보관해 두고 정작 자신은 몸 누일 곳조차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다. 나 역시 가정방문복지사로 일했을 때 방문한 집에 들어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물건으로 꽉 들어찬 집. 그런 집들이 너무도 많아서 놀랐었다. 그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했으며 집이 넓고 좁고의 문제 또한 아니었다. 넓은 집은 넓은 집대로 더 많은 물건이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정작 본인은 간신히 이불이나 침대만을 공간 삼아 생활하던 사람들. 이런 행위는 저장강박증이라 불리는데 삶에서 느끼는 정서적 허기를 채울 길이 없어 물건을 채워둠으로써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른바 성숙한 소비사회 속에서 모두들 어느 정도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들의 갈증을 느끼고 더 사들이고만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건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쌓아두기 때문이다. 선물 받은 것부터 충동적으로 산 것까지 똑같은 용도의 여러 물건들을 켜켜이 모아두고는 한다. 또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더 쓸 일이 없는데도 처분하지 못하고 심지어 한 번도 입지 않아서 가격표조차 떼지 않은 옷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사람들도 많다. 꼭 버리지 않아도 기부하거나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둔 물건은 나의 관심과 노력을 잡아먹는다.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찜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가지고 있기에 결국 사용하게 되고 어지르게 되고 일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살고 싶다면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단순하고도 우아한 삶을 위해서는 쌓아두지 않고 버리는 것이 시작이다. 버려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버려야 비로소 개운해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물건들에 의지해 최대한 단순하게 살면서 아름답고 우아해져야 한다.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지 않고 모으지 않아도 될 것을 모으지 않으면 일상은 간결해지고 인생은 한결 홀가분해진다. 반갑게도 요즘은 물건을 적게 소유하고 사는 일명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다. 승려나 수도자처럼 극도로 검소하게 살자는 의미가 아닌 어느 정도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뜻의 미니멀리즘. 이러한 뺄셈의 미니멀리즘은 삶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1년에 100가지를 사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면 10년이면 순식간에 1000가지 물건이 더 쌓이게 되는 셈이 된다. 그렇기에 오랜 세월과 더불어 나도 모르게 쌓이는 물건들을 의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정리의 첫걸음은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다. 수납과 정리의 기술을 배워 차곡차곡 잘 정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는 공간을 심플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 물건이 많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여분의 물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집에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명절 때 아이들이나 친척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몰라 놔두는 물건들, 침구, 식기, 냄비, 수건 등 그 종류는 한도 끝도 없다. 1+1이라 여분으로 장만한 물건, 쓰지 않았던 기념품들,
혹시 소풍이라도 가게 되면 쓰려고 잘 씻어서 모아둔 일회용 식기 등 이렇게 타인을 위해 혹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물건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아도 된다. 삶의 공간에는 나 자신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만 있으면 된다. 꼭 필요한 것을 최소로 소유하고 그걸 다 쓴 다음에 새 것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물건을 늘리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다.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기 위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이다. 서랍장, 리빙박스 등 이렇게 뭐든 물건이 담길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수납할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다 채우게 되고 물건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마저 빼앗기게 된다. 그뿐일까? 정작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 쉬어야 하는 공간까지 차지해버린다. 결국 수납할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다 채우게 되고 그 말은 결국 물건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겉보기에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로 새로이 수납 도구나 가구를 사고 싶은 욕망을 떨쳐내야 한다.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정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냉장고가 점점 늘어나서 서너 대씩 사용한다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미스터리인 것이 냉장고가 부족해 대수를 늘려도 어느새 전부 다 꽉 차버리고 만다. 요즘 가정들은 냉동실을 너무 믿는 나머지 무조건 가득가득 채워놓는다. 냉동실에 넣은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풍미와 영양가가 현저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좋은 것을 바로 먹고 또다시 신선한 것을 사다 먹으면 되는데 왜 냉동고에서 맛없는 상태로 변질시켜 먹어야 할까? 한번 들어간 음식이 여간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 흡사 블랙홀과도 같은 냉장고. 이 냉장고 역시 뺄셈 작업이 필요하다. 남은 음식을 다시 냉장고에 넣지 않도록 그날 만든 음식은 가급적 그날 다 먹고 계획된 식단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장을 보고 다음 장을 볼 때까지 재료들을 다 소진한다. 이렇게 있는 식재료를 다 쓰고 나서 새로 사는 습관은 냉장고를 가볍게 할 뿐 아니라 여러모로 경제적이다. 또 냉장고가 텅 비어갈 때의 그 개운한 기분이란 말할 것도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 쓸데없이 쌓아두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집집마다 가보면 온통 방마다 옷을 보관해둔 수납 상자들이 쌓여있다. 벽장이나 옷장만으로 수납이 되지 않아서 별의별 수납 도구들이 동원되지만 그마저도 흘러넘쳐 곳곳에 옷이 넘쳐나기도 한다. 사실 옷은 유행을 심하게 타는 소모품일 뿐이다. 옷을 버리거나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때는 이 옷을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좀 더 쉬워진다. 유럽에선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스카프나 레인코트, 겨울코트 등을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런 옷이라 절대 버릴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옷은 몇 벌도 채 안 될 것이다. 유행이 지난 옷, 체형이 바뀌어서 살 빼면 입어야지 하고 보관해 둔 옷, 두 절기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버리거나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등 처분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우리 집에는 옷장이나 서랍장이 따로 없고 속옷과 양말을 제외한 모든 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사계절 옷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납한다. 새 옷을 사게 되면 기존의 옷을 하나 처분하고 조금 비싸다고 생각되더라도 좋은 원단으로 제대로 바느질해서 만든 옷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해서 입는다. 또 1,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미련 없이 처분한다. 이것이 가벼운 옷장을 유지하고 나이에 걸맞는 품격을 연출하는 나만의 옷관리 방법이다.
안락하고 편안하며 생활과 활동이 모두 용이한 좋은 집과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소유를 단순화해서 심플한 공간을 만들었다면 그곳에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품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생활 전략 또한 필요하다. 집안일에도 뺄셈의 미학이 필요한 것이다. 집안일이라는 것은 대개 반복적이기에 열심히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면 할수록 한없이 늘어나는 특성을 지녔다. 쾌적하게 살기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긴 하나 대중매체나 책자 등에 소개된 살림꾼들의 버금가기 위해 너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디어가 조명하는 완벽한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에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내가 집중하고 싶은 일에 더 몰두하고 나머지는 기본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렇기에 소유하지 않는 미니멀리즘을 강조하는 와중에도 반복적인 집안일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도구들은 아끼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세탁기와 흡입력이 좋은 청소기, 전자레인지와 오븐 기능 등을 두루 갖춘 오븐 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등 나의 시간과 노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물건은 기꺼이 활용한다. 주방일도 마찬가지다. 칼질에 능숙하지 않기에 요리사처럼 이런저런 용도의 칼과 도구를 소장할 필요 없이 어지간한 것은 가위로 쓱쓱 자르면 그만이다. 남들도 사니까 덩달아 산다는 식으로 불필요한 허식을 부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집안일에 필요한 도구를 들이는 단 하나의 기준은 나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수 있느냐이다. 단 새로운 도구를 구입했다면 낡아서 쓸모 없어지거나 기능이 대체된 물건은 처분하며 물건의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켜나간다. 물건을 제대로 뺄셈하다 보면 공간은 심플해지고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는 원칙만 지키면 부지런히 청소에 매달리지 않아도 집안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집안일에 들이는 시간과 부담 또한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물건을 뺄셈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사들여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닌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한다. 나 역시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좀 더 신경을 써서 장만하는 것들이 있다. 그 첫째가 속옷이다. 옷차림 중에서도 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민망하게 속옷이 훤히 비치거나 속옷 라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잘못 입은 속옷이야말로 품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속옷 사이즈가 바뀌었는데도 젊었을 때의 사이즈나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면 곤란하다. 그렇기에 소재와 신축성이 좋은 속옷을 잘 선택해서 보기 싫은 살이 삐져나오거나 라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챙겨 입으려 한다. 속옷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남들은 아무도 몰라도 나 자신은 알기에 어떤 의미로는 속옷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도 연결된다 생각한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청결해야 하고 또 다른 어떤 옷보다 예쁜 것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값비싼 실크 원단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올이 풀리지 않고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은 깨끗한 속옷을 말한다. 낡은 속옷을 계속해서 입는 것은 스스로를 아무렇지 않게 대우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 되어버린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진정한 멋이 아닐까. 두 번째로는 수건을 들 수 있다. 사실 수건은 웬만해서 내 돈을 주고 사는 일이 적은 물건이기도 하다. 답례품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다 모임에서도 시즌마다 나눠주기도 하기에
버리고 버려도 계속 쌓이는 게 수건이다. 나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한 뒤로 이제 수건 답례품은 받아오지 않는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며 세안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 좋은 냄새가 나는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닦아내는 기분은 삶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준다. 셋째로는 침구이다.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순면이나 린넨 제품을 깨끗이 삶아 사용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는 좋은 천을 사서 봉제를 맡겨 사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가정의 옷장 속에는 손님 맞이 용도로 여러 장의 매트나 요, 이불 등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가족 행사를 많이 치러야 하고 번번이 친척들이 와서 묵고 간다면 모를까, 여부는 한 벌 정도면 충분하다.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해지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이다. 사용하지도 않는 침구들을 쌓아두고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물건과의 관계와 미련을 뺄셈하면서도 부지런히 덧셈을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나만을 위한 시간, 나의 마음을 돌볼 여유이다.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하는지 신경을 쓰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초조해한다. 그러나 마음의 통장 잔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마음의 통장 잔고가 메마르면 세상을 향해 내뿜는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다. 그렇기에 나 자신이 평소 그런 감정을 품고 있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주고 토닥여주고 시들지 않게 잘 가꾸어 주어야 한다. 재테크에 대해 공부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천천히 그 속도를 늦추면서 주변 경치도 돌아보고 달려오느라 지친 심신을 잘 정비해 주어야 한다. 어차피 소비로 인해 얻는 자기 위안이나 만족감은 얼마 가지 못하기에 소유보다는 경험에 가중치를 두고 사는 편이 현명하다 생각한다. 물건을 뺄셈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앞만 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욕망의 굴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다. 또 꼭 필요한 물건들에만 둘러싸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을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공간과 일상의 살림살이는 뺄셈함으로써 심플하게 만들고 정돈된 시간과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며 마음은 덧셈으로 풍요롭게 살아가고 싶다.